오늘 사연은 엄마와 아들의 끈끈한 모정애를 다룬 사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요즘 부모 자식 사이에는 이런 말도 다 옛말인 것처럼 세대 간의 격차가 많이 생겨났죠. 소개해드릴 사연은 엄마와 아들이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과 엄지척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밤기차 안 창문에 비친 둘의 그림자는 흔들렸다. 나와 엄마는 매일 연속되는 아버지의 술 냄새와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매일 되풀이되는 폭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고, 그날 밤 우리는 무작정 가장 먼 곳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나는 그때 알았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의 찻집은 창문 하나 달린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창문은 작았지만 그 작은 틈 사이로 따스한 햇볕이 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엄마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손으로 나물에 참기름을 돌리고 콩나물에 수염을 일일이 뜯었다. 가게 간판에는 낡은 글씨로 남도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학교 대신 가게의 뒷문을 지켰다. 아침 시간에는 학교를 가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웠고, 점심시간이면 회사원들이 밀려들어 눈코 뜰 새 없었으며, 저녁 시간이면 엄마 아빠 손잡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그래도 난 부럽지 않았다. 적어도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 속에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엄마는 바쁘다가도 내 앞에서만큼은 속도를 늦췄다. 먹고 하자. 따뜻할 때 먹어야 힘이 나지. 밥이 식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온기를 배웠다. 그렇게 우리는 온 세상에 단 둘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텼다. 16, 나는 배달 상자를 묶고 골목을 누볐다. 비 오는 날이면 엉덩이가 다 젖었고 겨울이면 손이 핑 돌아 얼음장 같았다. 배달을 내리면 습관처럼 로프를 한 번 더 당겼다. 밤에는 책상으로 돌아와 검정고시 교재를 펼쳤다. 국어의 문학 지문은 생소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숨은 의도보다 드러난 손길에서 발견된다. 수학의 함수 그래프는 난해했지만 배달 노선의 최단 거리로 생각하면 풀렸다. 하루는 엄마가 출입문에 기대 앉아 졸고 있었다. 엄마, 조금만 주무시지. 괜찮아. 너 들어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단칸방은 좁았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벽처럼 든든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문자를 몇 번이나 훑었다. 손끝이 떨렸다. 엄마는 포장지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내며 웃었다. 좋지? 그런데 이제 시작이야.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툭 던지시고는 자리를 뜨셨다. 큰 내색 없이 반겨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나는 이내 궁금증이 사라졌다. 주방 한켠에서 행여 소리가 흘러나올까봐 입을 틀어막고 서럽게 울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마치 음소거가 되어 있는 TV 속의 슬픈 장면과 같았다. 그간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나에 대한 감정 표출이었을 거라 생각했다. 대학에 입학 후 나는 낭만을 즐기지 못했다. 캠퍼스의 벚꽃은 내게 과분해 보였다. 나는 누구보다 일찍 강의실 문을 열고 누구보다 늦게 나왔다. 교수님들은 그런 나를 알아봐 주셨다. 힘들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교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실험실의 막내였던 나는 장비 청소, 마감 보고서 정리, 발표 자료 인쇄를 맡아도 싫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허드렛 일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나의 부족한 유년 시절을 채워나가는 느낌이었다. 학기가 바뀔수록 일이 커졌다. 현장 실습, 산학 프로젝트, 새벽에 누락된 데이터 복구. 항상 열심히 하는 자네를 보고 장학재단에 추천서를 넣었네. 교수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장학재단 면접장에서 나는 손에 땀을 쥐고 내 이야기를 했다. 제가 잘난 건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진심은 심사위원에게 전해졌다.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장학증서와 독일행 항공권. 나는 결국 내가 꿈꿔온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엄마는 공항까지 따라왔다. 가서 많이 보고 와. 그리고 밥은 꼭 뜨끈하게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울컥해 쏟아지는 마음을 삼켰다. 엄마, 금방 올게.
천천히 와도 돼. 내 인생이 먼저야. 독일에서의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나는 언어와 논문이라는 두 벽을 매일 부딪혔다. 저녁엔 동네 마트에서 가장 싼 빵을 샀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좋았다. 나는 같은 출발선에 선 느낌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그래. 난 이제 나와 어머니의 삶을 돌려놓을 거야. 누구보다 더 큰 각오로 삶에 임했다. 시간이 흐른 뒤 난 대학을 졸업했고 반듯한 대기업에 입사하였다. 내 이름이 박힌 사원증은 처음 보는 색이었다. 사무실의 공기에는 규칙이 있었다. 매일의 문장보호처럼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는 일들이. 유년 시절 배달과 손님 응대만 하던 내가 어느덧 이렇게 성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때가 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엄마에게 말했다. 아드님 효자 키우셨네. 엄마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혼자 컸지 뭐. 첫 월급을 타고 어머님께 선물해드린 코트를 입지도 않고 어루만지시기만 하셨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이었다. 본사 직원들과 함께한 프로젝트에서 그녀를 만났다. 침착하고 빠른 카리스마 있는 여자였다. 우리는 야근 뒤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고 서로의 느낌이나 끌림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집안도 좋았고 생활 환경이나 성격도 달랐지만 우리는 뜨겁게 불타올랐고 서로의 이끌림에 빠르게 결혼에 성공하였다. 서로의 집안 사정은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고 넘겼다. 사랑은 때로 확인의 과정을 생략해도 괜찮다고 나 스스로를 설득했다. 결혼식 날 엄마는 끝까지 당당하게 울지 않고 웃고 있었다. 엄마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혹여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더욱 당당하게 앉아 계셨다. 엄마의 옆 빈자리는 결국 나를 치열하게 끌어올려 성공하게 만들어준 존재이기도 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사람. 정말 지독하게 싫었지만 덕분에 이 자리에 내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났고 엄마는 일손을 끊고 아이를 보러 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습관처럼 오래 가진 못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이건 조금 짤 수 있어요. 아내가 말했다. 아기한테는 간을 아주 조금만 해야 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 같은 얘기가 반복됐다. 교육 방식도 달랐다. 잠은 시간을 정해서 재워야 해요. 울음 그칠 때까지 안아줘야지. 애가 우는데 그냥 내려놓으면 어떠해. 둘의 말이 모두 사랑이었지만 방향이 달랐다. 처음엔 사소했다. 하지만 사랑은 사소한 것을 발목으로 걸어 넘어뜨린다. 그날은 비가 왔다. 나는 야근을 하다 급히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여니 부엌과 거실의 공기에 서로 다른 온도가 섞여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높았고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요. 아이한테 이런 건. 그만해요, 어머님. 나는 내가 적어준 대로 했어. 그런데 미안하다. 테이블 위에는 아기의 식판이, 싱크대에는 설거지 못한 그릇이 쌓여 있었다. 아이가 옆방에서 울고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나온 순간 어머님은 안 계셨다. 뒤에서 아내의 한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당신 왜 매번 엄마 편만 들어? 내가 언제 어머니 편만 들었다는 거야? 그 밤 거실등이 꺼진 뒤에도 대화는 계속되었다. 서로의 오름이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이 되는 지점. 나는 그 벽 앞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우리는 좀 더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했어야 하는 건가? 물음표가 가득한 밤이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오래 앉아 있었다. 내 안에서 누군가가 싸웠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 결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오래 다짐해왔다. 손찌검, 폭언, 도박. 나의 사전에서 그 단어들을 지우기 위해 이렇게 멀리 왔다. 아침이 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엄마를 내칠 수 없어. 아내는 오랫동안 나를 보았다. 나는 당신이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셋이 되는 법을 못 배웠나 봐. 그 말은 정확했고 잔혹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이 양육은 내가 맡아도 될까? 당신이 더 잘할지도 몰라. 대신 내가 엄마로 남을 수 있게 해줘. 물론이지. 우리는 부부에서 아이의 부모로 남았다. 아침, 나는 아기의 죽에 참깨를 조금 갈아 넣는다.
엄마는 내 뒤에서 서서 말없이 지켜본다. 이제는 네가 더 잘하네.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우리는 웃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거실에 같은 조명이 켜진다. 엄마는 양말을 짝 맞추고 나는 공과금 고지서를 묶는다. 단칸방에서 배운 버릇처럼 우리는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서로의 하루를 듣는다. 오늘은 반찬 가게 손님이 옛날 얘기를 하더라. 회사에서 후배가 프로젝트를 맡았어. 내가 해주면 빠르겠지만 기다려 보기로 했어. 사소한 말들이었다. 엄마는 말한다. 미안해 아들. 나는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웃으며 엄마를 바라본다. 밤이면 나는 엄마가 잠든 방 문틈에 빛이 스미는 걸 지켜본다. 어린 시절 그 문틈 너머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해 도망쳤던 우리가 이제는 조용한 빛을 나눠 가진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일자 주름이 깊다. 그 손이 내 등을 떠밀었고 내 등을 토닥였고 지금은 우리 아이의 등을 둥글게 쓸어준다. 나는 때로 되묻는다.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대답한다. 모든 선택에는 잃는 것이 있고 지키는 것이 있다. 나는 엄마를 지켰고 아이를 지켰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려 한다. 아빠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단다. 나는 가끔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보내지는 않는다. 잘 지내지? 너의 방식도 사랑이었다는 걸 요즘 더 자주 생각해. 우리는 서로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최선을 배웠어. 아이에게 너의 차분함이 많이 보여. 그걸 볼 때면 고맙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집은 조용하고 조용한 것들이 나를 지킨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사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을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